네. 자, 연결고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강 후약의 패턴을 보여줬었는데요.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실적은 뭐 그나마 잘 나온 것 같은데 또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게 또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아쉬운 시장이었죠. 그쵸. 아무래도 아침에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네. 결국 오후장에는 사실 마감할 때 마이너스로 끝나게 됐으니까 그만큼 중간에 기류가 갑자기 바뀌면서 네. 하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오늘 12시 반부터 일어나서 아직까지 안 자고 있는데 분명 제가 처음에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빨간색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랬겠네요. 그랬는데 갑자기 장 중간중간 보면 벌써 파란색이 점점 막 많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종목을 보셨군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확실히 무언가 이제 악재가 생기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내용을 찾아보게 되니까 결국은 애플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WTI가 다시 한 번 더 100불 위로 올라갔다. 그렇더라고요. 뭐 이 두 가지 점이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실적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다라고도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 뭐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EPS는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되는 약간 혼조군요. 네. 뭐 그런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시장이 아침에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고점을 보게 되면 한 3점 후반대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많이 갔군요. 결국은 보합에서 끝나게 되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사실 기록을 그렇죠. 하게 네, 되면서 골드만삭스는 장중에는 한 6% 정도까지 상승이 됐다가 장 마감 때는 2.5%로 끝나게 되는 네, 네. 이러한 이제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이 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오랜만에 뭐 22,000불 이제 위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상당히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부터 강했던 흐름이 나왔었고요. 코인베이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장중에는 사실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 두 자리 넘게 상승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네. 결국 이 부분이 시장이 안 좋게 되면서 탄력 축소군요. 예. 탄력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이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시장도 전반적으로 밀리게 되고 애플도 전반적으로 하락이 되게 됐다. 하감력이 컸네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 뉴스 보도 내용을 이제 좀 보게 되면요. 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 고용하고 지출 증가를 늦출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내용입니다. 즉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결국 그렇죠. 애플도 피해갈 수 없구나. 네, 네. 라는 이러한 이제 느낌을 받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나온 내용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이었었는데 2015년 이후 이제 첫 주요 신규 카테고리가 네.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 VR, 그렇죠. VR. AR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제품 출시 일정을 2023년도에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 다행히 안 밀렸네요, 이거는. 네, 뭐라고 이제 보시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이제 애플 관련돼서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에서는 시총이 2.4조 달러 회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헤드라인 지수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당연한 했고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날 소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그게 됩니다.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네. 경기 침체가 이제 기업들에게 있어서 고용을 축소시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네. 고용이 지금 유일하게 경기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그 고용이 결국은 안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경기 침체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제 나쁜 논리가 이제 그렇죠.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더 촉구하고 곤두세우면서 시장의 참여자도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바라보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애플이 일단은 2%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게 되고요. 애플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 번 더 꺼내 들게 되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안 좋죠. 하락세가 전환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 관련된 부품주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품주들이 이제 네. 뭐 스카이웍스라든지 아니면 큐로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게 될 텐데 그 종목들이 사실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14 관련돼서 네. 수요가 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러네요. 이 분위기를 잠시 쉬어가게 만들게 되는 뭐 이런 분위기가 IT 전반적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은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려로서 불거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 부분이 쉬어가는 흐름으로 지나가게 될 것인지 중요하죠.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유가 관련돼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또 같아요. 시장을 끌어내는 재료 중에 하나죠. 네,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100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변동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상승률도 5%가 나오게 됐고요. 네네. 이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은 사우디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갔다 왔는데 맞아요. 결론이 없다는 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싫은 사람 만났는데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네, 네. 무언가 이제 이 추가적인 증산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그쵸, 예. 결국은 사우디가 증산에 관련돼서는 뭐 미국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펙 플러스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물론 이제 8월 초에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기는 그쵸, 합니다만 예. 그래도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네. 기대감이 다소 이제 떨어지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도 가스프롬이 이 유럽의 일부 이제 이 에너지 기업들에게 잠궜잖아요. 이 불가항력을 선언을 하게 돼요. 어쩔 수 공급을 안 없었다라는 뜻이죠. 예,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태가 있게 되면은 네. 결국 공급을 못 하게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에너지를 결국 무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요즘 시기에 그러니까 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뭐 아무래도 네. 그러한 의도가 뭐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그렇죠. 거고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에너지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쵸. 뭐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엑슨모빌이라든지 이오지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한 1에서 한 2%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뭐 SO일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어제 되죠. 강하게 이제 움직인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유가 쪽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출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개별적으로 또 항공사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보잉 관련돼서 말씀을 좀 네, 드리고자 네. 해요. 보잉 관련돼서 이제 델타 에어라인이 보잉에게 이제 이 737 맥스 10 관련돼서 항공기 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좋은 소식이군요. 100대 주문을 하게 많이도 됩니다. 하네요. 예. 네, 이 100대 주문을 하게 되면서 사실 델타 에어라인이 이제 보잉보다는 에어버스 쪽으로 주문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었었는데 아, 미국보다 유럽 쪽이요. 예,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잉 쪽으로 틀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런 게 이 있군요. 보잉이 리오프닝과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수주가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더디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랬군요. 이런 부분이 이러한 이제 수주로 인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 개막한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도 델타 에어라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독일의 루프트한자로부터 예. 10대의 대형 항공기 수주에 관련돼서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있네, 보잉 다. 같은 예. 경우에는 뭐 장중 보게 되면은 보잉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마감된 보합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투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더욱더 좋아지게 되면은 그쵸. 이런 부분이 더욱더 주가의 탄력도를 높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하반기 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주가는 그에 비해서 움직인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항공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항공기에 대한 그런 실적은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유가가 올라서 항공료에 대한 영향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황제가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종목을 이쪽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봐야 되는데요. 이제 어느 쪽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포인트 맞추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스테이블하게 증가될 수 있는 산업이 방산이 될 수 있다. 방위산업 쪽으로. 이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일부 완화가 되는 흐름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계속적으로 어쨌거나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악재의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계속 하반기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만약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네. 방위산업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고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점이 일단은 매력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잉 관련돼서 이제 수주가 증가한다. 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여기 그런 있겠죠.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항공우주가 기체 부품 관련돼서 보잉과 에어버스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관련된 이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에 감익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예. 그랬던 부분이 2021년도를 이제 바닥으로 해서 2022년도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이미 이것은 1분기 실적에서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 호조가 나온 것이 기체 부품 관련돼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되게 되면서 네.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연간으로 매출액이 한 7천억까지도 기체 부품 쪽에서도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항공 관련돼서도 부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 이제 이 방산 관련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단독 기사기는 하지만 유럽 폴란드 쪽. 예. 관련돼서 27일 MOU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항공우주가 폴란드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라든지 이쪽으로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K방산이네요. 네, 예. 콜롬비아라든지 뭐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수주의 모멘텀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항공우주가 조금 불확실성이 오늘 좀 국내 시장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객기가 아니라 전투기고 또 여객기에 들어가는 부속 부품을 만드는 게 또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5만 원 살짝 넘기고 어제 또 상당히 강했거든요. 지금 뭐 매수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나 봐야 될까요? 일단은 7만 원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때 가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던가 이 부분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만 원권이 최근에 높았던 것보다 높았던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잉과 델타항공을 연결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쪽 전투기 쪽으로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토마토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